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파리올림픽이 시작한 지 대략 일주일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수많은 경기가 치러졌고 그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절도 문제입니다. 파리올림픽 선수촌에는 공식적으로 5건의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훈련하던 경기장 라커룸이 털려서 티아고 알마다 선수의 경우에는 하나 7,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에는 일본 럭비 대표팀의 한 선수가 자신의 방에 놓아둔 결혼 반지와 목걸이, 현금 등 약 450만원어치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전날인 27일에는 호주 하키 대표팀 코치가 자신의 방에 둔 신용카드가 도난당했고 곧바로 130만원이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최고는 브라질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코임브라 지프 전 일본 대표팀 감독이 택시 안에서 8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입니다. 도둑 1당 중 한 명이 운전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뒷좌석으로 접근해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이 담긴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매일 3만 명의 경찰과 군 병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3만 명을 투입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평소 파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 탁구 영웅 왕추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는 중국 선수인 수닝샤와 함께 4강에서 한국의 신유빈, 임종훈 선수를 만나 패배를 안겨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승전으로 올라간 중국팀은 북한의 리종식, 김금영 조에게서 승리를 따냈는데요. 그렇게 승리한 왕추친과 수닝샤는 중국 국기를 들고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왕추친은 사진을 찍기 전에 캐리어 위에 자신의 라켓을 놔두는데 문제는 캐리어를 닫아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국기를 들자 사진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왕추친의 라켓을 밟은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중국 코치가 왕추친에게 라켓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본 왕추친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물론 자신만의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선수에게 라켓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밟았는지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평소 탁구 관련 이슈를 다루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탁구채는 그냥 밟아서는 부러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지렛대의 원리로 일부러 부순 거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王楚钦的乒乓球拍到底遭遇了什么会折断？这个其实我非常的好奇，想要努力买到跟他同款的球拍，但是呢，的确买不到啊，那我们就直接买了一个送货上门的，是同一个品牌的球拍啊，或者说故意的踩踏。 我们来做试验吧。首先呢，这个球拍我们可以看到它是3层的结构啊，可以说是非常的结实。我们先拆开来，首先试验一下啊，就是我身高173公分，体重150斤啊，属于比较壮硕的成年男性。那我用单手的力量去想要把它掰断，是做不到的。不论哪一个方向，都是做不到的啊。 那又会怎样呢？如果球拍不是意外被踩坏，而是人为有意为之，比如说用这样的方式，还不是一般人能掰得动的，是不是很像？王楚钦的球拍到底遭遇了什么？据说现在已经开始展开调查了。 이에 중국 네티즌 통신도 왕추친의 라켓은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부서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으며 이는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후 선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 문제가 커진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날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탁구 남자 단식 32강전에 참가한 왕추친이 세계 랭킹 26위인 스웨덴의 투르스 메레고르에게 패한 것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26위 선수에게 2대4로 패배하자 그 책임은 익숙하지 않은 라켓을 사용하게 만든 어떤 기자에게 화살이 돌아간 것입니다. 곧바로 관련 키워드는 중국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를 올라갔고 수억 명의 중국 네티즌들은 라켓을 밟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자에 대한 추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어떤 기자가 그랬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으로 한국 기자가 지명되었습니다. 모든 공식 기자는 입고 있는 조끼 등 쪽에 고유번호가 쓰여 있는데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여성 기자가 의심스러운데 그녀가 한국 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한국인으로 보이시나요? 누가 봐도 서양인으로 보이는데 한국 기자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소란이 사그라들고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강해지자 이번에는 서양에 살고 있는 한국계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한국욕을 하려고 짜맞추고 있는데 본인들이 봐도 억지 같았는지 아니면 다른 증거 영상이 공개되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다른 남성 기자로 타깃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사진 기자가 손짓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라켓을 부수라는 신호라고 중국인들이 주장합니다. 해당 남성 기자는 동양인으로 보이고 기자 번호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라켓을 부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라켓 근처에서 앉아 있었다는 것이 그가 범인으로 지목된 유일한 이유인데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외모이다 보니 다시 한번 그가 한국 기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추친에 의해서 지난 혼합복식 4강 경기에서 한국팀이 탈락하자 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일부러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진짜로 라켓을 밟은 건지 알 수 없고 그가 정말로 한국 기자라는 사실은 영상을 제작하는 8월 2일까지는 밝혀진 게 없음에도 무조건 한국인의 잘못을 몰고 있습니다. 摄影师踩断专业球手的球拍的概率基本是0，这也是让最高级别的 ChatGPT 版本进行运算后的结果，没有这种概率。但是这种事情确实没有发生过。对这韩国记者到底是不是故意踩断这个球拍，这个很难说。但是拍照技术确实韩国人独树一帜。通常情况下，谁一夺冠，这些记者都会踮着脚尖，唯独韩国人会选择低下头蹲下去拍这照片。唯一的可能性就是这个民族非常伟大，他想蹲下，然后让别人踩着他拍到完美的照片。再看我们的运动员，他说不是因为丢了球拍，最后导致输了比赛。但是作为一个运动员，这种心理暗示是极其重要的，结果的成绩会完全不同，发挥也不同，这都取决于心理暗示。最重要的是，下回让球拍远离韩国记者。 더 황당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곳은 프랑스 파리임에도 이것을 중국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도 적지 않고 라켓에 남아있는 족적을 과학수사를 이용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중국 공안이 파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라켓을 밟은 기자가 한국인이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은 어떤 중국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스웨덴의 한국계 언론인이 범인이다. 당신들이 범인이 다른 나라라고 하면 중립기여를 하겠지만 한국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고정관념이 아닙니다. 그 기자 옆에 있던 사람 중에도 안경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손짓으로 부러뜨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달려와 쪼그리고 앉아서 사진도 안 찍고 라켓을 부수고 부수자마자 도망갔다. 앞으로 중국 탁구팀에는 경기 전담 직원인 라켓 보호원이 생길 예정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불평할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운전 연습할 때도 신발 한 켤레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었는데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는 당연히 큰 영향을 줬을 거다. 화면에서 누군가가 점프를 뛰면서 세게 밟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라켓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모두에게 큰 무대입니다. 누구나 출연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연과 조연, 물론 한국 기자는 카메오 출연에 속합니다. 한국 기자 이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로 밟고 손으로 부수고 일을 해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을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이틀 동안 울었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왕추친이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운명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루빨리 조사 결과가 나와 왕추친에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운동선수에게 4년 동안의 노력에 대해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사진기자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의 라이센스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활동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보니 최소 2명의 포토그래퍼가 막혀놨네요. 더 기이한 것은 왕추친의 상대가 세계 랭킹 19위였다는 점이다. 그는 대회 전날 세계 랭킹 1위인 왕추친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걸 단순히 우연이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뛰어난 멘탈, 좋은 라켓, 하지만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언제나 선수의 몫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그 선수이기 때문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과한 것이 아니다. 몇몇 중국인들은 왕추친과 부딪힐 뻔한 외국 여성 기자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부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해당 사건은 중국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채를 밟은 기자는 한국인임이 100% 확실하니 잡아서 중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탁구 선수들이 자신의 라켓을 소중히 다루는 영상을 내보내며 라켓을 함부로 다룬 왕추친에 대한 소수의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코치에게서 라켓을 건네받은 팀 닥터가 가방에 던지듯이 놓고 방치했으니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증거도 없이 한국을 비난하는 것도 황당하고 만에 하나 한국 기자라고 한다 해도 도대체 누가 본인의 밥줄을 걸고 라켓을 부수는 짓을 일부러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걸로 어떻게 중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다 끝내고 중국 웨이보를 다시 검색해 보았는데 분명히 오후까지만 해도
검색이 되던 관련 검색어가 전부 막혀있고 관련 글들이 전부 삭제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중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기자가 한국인이었다면 대서특필했을 텐데 왜 해당 검색어를 막은 것일까요?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내용까지 편집 후 영상을 예약 업로드하였는데 3일 오전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되어 추가합니다. 해당 기자는 중국 절강일보 소속의 기자로 밝혀졌습니다. 영상 내에서 해당 기자의 머리 스타일이 한국인이 하지 않는 머리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중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운동선수라면 자신의 장비를 이렇게 성의 없이 보관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